요즘 금융권 취업, 미친 경쟁이라 쉽지 않죠? 그 미친 경쟁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도 이걸로 CLSA 증권을 뚫었는데 그 치트키는 바로 커피챗입니다. 오늘은 100% 실설에 기반으로 커피챗이 왜 이 취업 시장의 치트키인지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 경쟁률 40배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공고가 나기도 전에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온라인에선 절대 찾지 못하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다. 영상 끝에 금융권 취업 진짜 절실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제안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커피챗이 취업 경쟁률 40배 감소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CLSA 증권에서 20명 정도를 뽑아본 것 같은데 이때 한 자리에 들어오는 평균 이력서 개수가 200개 정도였어요. 그러면 금융권 자리의 평균 경쟁률은 200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나 커피챗 하면서 네트워킹 한다고 하는 친구분들 혹시 있으세요? 특히 한국 분들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양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커피챗 문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권에서 커피챗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커피챗은 한 20명에 1명 정도가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권 기준으로만 봐도 200대 1의 경쟁률에서 20대 1로 간 거고 우리나라처럼 커피챗이 뭐예요? 커피챗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5대 1로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서류를 넣고 있는데 그 200대 1 경쟁에서 아예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그 200대 1을 지원하는 게 스마트한 행동일까요? 저라면 다른 전략을 써서 5대 1 속에 있는 그런 블루오션 같은 곳에서 전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능동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분들 제가 봤어요. 제가 실제 CLSA 홍콩에서 일했던 시절인데 한 인턴은 엘리베이터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려오길 기다리다가 자기 명함 하나 파고 그리고 이력서 하나 들고 가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일즈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는 절대 이력서로는 통과되지 않는 그런 금융권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감히 한 1대1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하는 또라이 같은 짓은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취업이 잘 안 되면 본인들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취업 경쟁률은 본인의 선택에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어떻든, 본인의 이력서가 어떻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돋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좁혀 나가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취업 시장에서 이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커피챗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고가 올라오기도 전에 채용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권은 너무나 좁은 세상이에요. 어떤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냐면 어떤 업계 형을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 형을 만나서 뭐 술자리에 갔는데 그 형이 갑자기 나 밑에 주니어 한 명 나갔는데 너 혹시 좀 괜찮은 사람 알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도 제 네트워크를 발동해서 그 형을 위해서 수소문을 해주죠. 이게 되는 이유는 채용 담당자는 좀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리퍼럴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막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공고가 올라오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고를 올리고 그리고 면접에 통보를 받아서 면접 초대받은 순간까지는 이미 꽤나 채용이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사람들을 알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해야 알짜 정보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우를 작년에 겪었냐면 제가 금융권을 오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사이드에 있는 아는 누나가 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라고 말해주면서 나 근데 내 후임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혹시 너 관심 있어?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그 누나 입장에서는 제가 꽤나 괜찮은 캔디데이트였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회사에 추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금융권 취업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인맥이 없어도 괜찮아요. 커피챗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가면 되니까. 이게 커피챗이 먹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커피챗이 되는 세 번째 이유. 온라인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에피소드는 제가 메릴 린치 리서치 부서를 지원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메릴 린치에 있었던 어떤 과장님 정도에 되시는 분이랑 커피 챗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꿀팁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리서치 헤드랑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되면 그분은 무조건 이 질문 하나를 하니까 꼭 준비해 가라.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요즘에 어떤 책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책을 읽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면접 자리에 갔고 리서치 헤드를 만났는데 진짜 마법처럼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차피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질문에 좀 망치긴 했었는데, 이런 면접 질문 우리가 온라인 검색한다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내부자였던 과장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셨던 거고, 커피챗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를 만나는 것만큼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커피챗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링크드인으로 커피챗 요청 주시는 5분한테 직접 만나드리고 본인 상황에 맞춰진 1대1 취업 컨설팅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